네, 여러분은 의지박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의지박약이라는 건 성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실성이 낮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 의지력이 낮은 사람들이 중독으로부터 잘 벗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게임이나 담배, 뭐 단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아주 쉽게 중독되고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냐면요, 제가 바로 이런 형태였기 때문이에요. 이 쉽게 중독된 게 저는 뭐에 중독됐었냐면요, 게임에 중독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극복을 하고 지금은 뭐 한 100억 정도의 돈을 벌게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의지박약이고 성실성이 떨어지는 유전적 특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그냥 솔직하게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도 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성실성이라는 항목은요, 심리학적인 성격 특성에 달려 있습니다. 5가지 요인 모델, 5요인 모델, 5팩터 모델, 뭐 또는 이렇게도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5팩터 FFM이라고도 하는데 그 5가지 팩터 중에 하나가 성실성이 있어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신경성, 외향성, 친화성, 그다음에 수용성. 수용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에요. 경험에 대한. 우리가 비슷한 말로 용기라고 하죠.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유전적인 요인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넓게 인정받고 있는 요인 분석에 기반한 성격 이론 및 특성 이론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책에서 찾아보니까 이 5가지 요인이 개인의 행복, 아니면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아니면 종교에 대한 거,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 가족, 친구 관계, 이런 인간관계나 뿐만 아니라 뭐 또 뭐 있나요? 직업 선택, 직무 만족도, 수행 능력, 사회 참여, 범죄 가능성, 정치적 입장, 모든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이 5가지 모델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거예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부터, 이게 좀 얘기가 길잖아요. 요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상상력이나 호기심, 모험심, 예술적 감각 등으로 보수적이지 않은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심리나 경험의 다양성, 지능, 상상력, 아니면 고정관념의 파괴, 아름다운 것에 대한 관심,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뭐 있나요? 제가 낮게 나온 지표인데요, 바로 이 성실성이라는 겁니다. 성실성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향이에요. 뭐 성실성 그 자체죠. 목적 지향성을 촉진하는 속성, 심사숙고하고 규칙 준수하고 계획 세우고 조직화하고 과제 준비하고 이런 거예요. 여름방학 숙제를 밀려가지고 하는 친구들은 성실하지 않은 거죠. 저는 성실성도 떨어지고요, 요런 개방성도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외향성도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외향성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이런 관계에서의 활력, 그런 걸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실 세계의 의욕을 가지고 접근하는 속성, 사회성, 활동성, 뭐 적극성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우호성, 뭐 친화성 요건데, 요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친화성이 떨어지면 어떠냐면 타인에게 좀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제가 조직에서 적응을 잘 못했다 그랬죠. 사회적 적응력, 아니면 타인에 대한 이타심이나 애정, 신뢰, 배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좀 좋지는 않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신경성이라는 거. 신경성은 뭐냐면 분노, 우울함, 불안감, 이런 불쾌한 정서를 쉽게 느끼는 거예요. 걱정, 부정적 감정,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이런 거랑 관계된 특징인데, 뭐라 그럴까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그런 거죠.
그게 요 5가지입니다. 그럼 보면은 저는 친화성이나 수용성, 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죠. 개방성이나 외향성, 성실성 이런 건 떨어지고 신경성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잘 된다고요? 의지박약에 중독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지도 않고 신경성이 높은 사람. 이거 많은 실험이 행해졌는데 이 신경성이 높고 성실성이 낮을수록 약물 남용이나 뭐 아니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이런 행동 중독도 이런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쉽게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신경성 높은 사람들은 어때요? 불안을 막기 위해서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게임에 왜 빠져요? 현실이 너무 싫은 거야. 현실에 대한 불안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걸 외면하고 싶기 때문에 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지력이 바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고, 그러면 어떻게 이 성공, 우리가 친화성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걸 달성하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되게 집중을 한 거예요. 뭐예요? 의지력, 성실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독에 잘 빠진다는, 쉽게 중독된다는 나와 같은 사람의 특성에 집중을 한 거예요. 뭐예요? 성실성을 버리고 나는 중독으로 간다. 나를 중독시켜야겠다. 저는 어떤 인터뷰에서도 사실 이거를 밝히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릿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은 이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인가에 쉽게 중독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실을 세팅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이용해서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중독이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해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이고 강박적으로 그 행위에 몰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의지랑 자제력으로 중독을 대부분 이제 내가 충분히 이 성실성이 높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중독은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뇌 구조 자체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이 상태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빠뜨린다. 일 중독에 빠뜨린다. 목표 중독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를 봤더니 왜 중독에 빠지나 봤더니 뇌 속에 쾌감중추가 있대요. 그거랑 아주 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1954년에 실험을 한 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 맥길 대학 신경과학자 분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의 뇌 특정 부위에다가 이거를 전극을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그 쾌감 중추에 전기 신호가 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쥐가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밥을 안 먹고 전기 스위치만 계속 누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게 된 거죠. 이렇게 쾌감 중추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쾌락은 뇌 기능적으로 뇌에 심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가 느끼는 이 쾌감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얻게 됩니다. 어떤 만족, 휴식, 각성, 이완 이런 걸 통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반복 행동을 통해서 거기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보상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중독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빠르게 쾌락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 쾌락 중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요즘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이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짜릿한 느낌을 주는 행동을 기억하고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뭘 주냐? 이게 즐거움과 행복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과도하게 늘어나면은 또 문제가 있다고 해요. 뭐 조현병이나 과대망상 이런 걸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공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성공이 지연보상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동산 사이클 뭐 4, 5년 되잖아요. 그죠? 부동산 사이클 4, 5년 돼요. 전세 2년이잖아. 2바퀴만 돌려도 4년이에요. 그죠? 전세 2바퀴만 돌려도
4년입니다. 부동산 사이클이 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얻으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내 행동과 직결되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 보상 시스템을 현실 세계에서 만들 수 있다면 이 중독 구조, 사실 유사과학입니다. 제가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중독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임장 모임. 임장 모임?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얻는 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임장 모임이나 아니면 시장 조사해서 가격 올리는 그런 단톡방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에 올리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막 스티커로 막 이런 거 해줘. 그럼 히어로가 되잖아. 그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받게 되는 그 응원이나 이게 사람들이 도파민이 뿜뿜 나오게 한다니까요. 게임도 어른 돼가지고 왜 게임 중독이 안 돼요? 어른 되면 같이 할 사람이 없어. 혼자 하면은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그렇죠? 게임에 중독되는 이유 뭐예요? 내 플레이에 대해서 친구나 지인들이 환호하고 아니면 내가 득템한 거에 대해서 막 와 대박이다 그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없는 도파민의 양을 짧은 시간에 쭉쭉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별것 아닌 거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환호해주는 그런 그룹을 만든다면 어떨까? 그게 중독을 만드는 1단계 포인트예요.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신경성, 이런 중독이 성실성을 이긴다는 거야. 이 중독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의지력으로 중독을 끊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지력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뭐 한다고요? 중독을 만든다는 거예요. 중독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에 환호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거를 만드는 방법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커뮤니티. 무슨 게임이든 혼자 해가지고는 중독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리니지 접속했어요. 리니지 월드 전체에 나 혼자 있어. 그 중독돼요? 잘 안 돼. 그런데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는 순간 내 득템에 환호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어떤 걸 스크린샷을 캡처해가지고 저 이런 거 먹었어요 올린 거 사람들 막 와 미쳤다 이게 막 댓글이 달리는 순간 그 즉각 보상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뇌 보상 체계가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여기 활동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게 베스트로 찍히게 된다는 거예요. 독서에 환호하는 커뮤니티, 그런 독서 모임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독서를 하는 것이 내 인생 최우선순위처럼 하고 있어. 그죠? 성실성을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뭘 주요 무기로 삼는다고요? 성실성을 무기로 삼은 사람들은 노력을 해요. 중독성을 무기로 삼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노력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 외에 나머지는 다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를 하다가 내가 건강이 다 망가져? 관계없어. 나 이거 중독돼 있거든. 다른 사람이랑 다른 얘기하는 거, 일상적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게 중독돼 있거든. 그럼 커뮤니티만 가지면은 이게 무조건 중독이 되냐?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순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작업의 단순화, 패턴화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행위에는 중독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단순 반복 보상을 세팅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업을 분해해가지고 단순화를 시켜야 돼. 업무 단순화,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더 빠르고 쉽게 사람들 호응을 얻기 위한 작업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본능화 작업이래요. 본능화 작업을 해야 되고 저희가 PT 유튜브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썸네일 본능화 작업이라는 걸 해요. 하여튼 이런 단순화와 패턴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중독 상태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복합 작업을 패턴화 해가지고 단순 작업 이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낮추는 거예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책에 따르면 학습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뇌가 있고 본능적인 뇌가 있어요. 그죠? 1 더하기 1은 2 떠오르는 본능적인 뇌라는 거야. 그죠? 근데 저희 애가 이제 1학년인데 덧셈에 대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못해요.
덧셈이라는 작업이 이 친구는 학습 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학습을 한다는 건 생각하는 뇌에서 본능의 뇌로 사용하는 뇌를 바꿔주는 작업이고, 이 본능뇌가 되는 순간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의 근간이 뭐에 있다고요? 패턴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작업, 작업을 단순화하고 커뮤니티에서 그걸로 환호받게 되면은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외향성도 떨어지고 친화성 떨어지고 수용성 떨어지고 이런 친구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중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손절해라, 뭐 혼자 가라, 건강도 잠은 나중에 자라, 막 이거 하는 거예요. 예. 중독된 거, 중독된 거. 그래서 억지로 중독을 만드는 순간 제가 의지력이 원래는 낮은 사람이었는데 뭐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성공 패턴을 분석했을 때 이런 중독화 작업을 스스로, 아니면 내가 원치 않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의지박약인 사람이 성공의 길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인간관계, 가족관계, 아니면 내 건강, 뭐가 됐건 많이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게 중독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걸 근데 만약에 감당할 수 있다면 성실보다 중독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성과만을 목표로 한다면 더 좋은 솔루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실성이 높다면 이 비디오는 지금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성실성이 떨어진다면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